크럼볼츠 사회학습이론은 오늘 한국 MZ세대의 어려움을 한마디로 정리한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단지 네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꼰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부모 잘 만나서 좋은 환경 많이 경험하고 좋은 학교에서 배우고 또 경험을 통해서 과제 접근 기술까지 보유해야 된다는 걸 설파한 사람입니다. 꼭 직업 상담사 시험이 아니더라도 이 스크럼볼츠 사회학습 이론을 알면 오늘날 한국에서의 성공을 위한 핵심 키워드, 핵심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 디자인 캠퍼스 꾸보기 박종기입니다. 오늘은 직업 상담사 1차 시험 대비 크럼볼츠 사회학습 이론을 다루겠습니다. 크럼볼츠 사회학습 이론이요. 출제 횟수가 19회로 출제확률이 36%인데 문제수가 9이에요. 즉 반복 출제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학습 이론의 핵심 내용 일단 쉽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고 부모 잘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크고 잘 배우고 많이 경험한 사람이 유리하다. 이거 쉽게 표현한 거고요. 자, 이거를 직업 상담사처럼 좀 전문스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유전적 요인, 즉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두 번째, 환경적 요인, 부모 잘 만나서 좋은 환경 많이 경험하고, 세 번째, 학습 경험 많고 잘 배워야 되죠. 그 다음에 과제 기술 경험이 많아야 돼.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한 게 크럼볼츠 사회학습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요 문장에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 노력이 전부가 아니고 환경적 영향이 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회 환경적 영향이 커. 이게 첫 번째 이슈예요. 자, 노력이 전부가 아니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회 환경적 영향이 크다. 이게 첫 번째 이슈. 자,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아까 네 가지 말한 것 중에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은 그냥 그렇게 타고난 거야. 사람이 개인이 못 받고 이미 타고났으니까. 그렇지만 학습 경험과 과제 기술 경험은 여기에 집중해서 내가 선택을 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 라고 크럼볼츠가 얘기한 겁니다. 그 중에 학습 경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좋은 학과 고르고 즉 학과 전환을 하고 혹은 진로 의사결정을 잘 하면 내가 더 좋은 직업을 하고 더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문장과 단어 하나만 다릅니다. 선호나 선택의 기능이 아니고 아까는 선호나 노력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었죠. 실제 중요한 말은 요 뒤입니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복잡한 환경적 요인의 결과이다. 이게 크럼볼츠 사회학습 이론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요 세 가지 문장은 선택지에 나왔던 예문들입니다. 굳이 이걸 이해하거나 외우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크럼볼츠 사회학습 이론의 진로 결정 영향 요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요. 뭐였죠?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두 번째 환경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제 접근 기술 이렇게 네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앞에 두 가지 유전적 요인과 환경 조건과 사건 요 두 부분은 환경적 요인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머지 두 가지 뭐죠? 학습 경험과 과제 접근 기술 요 두 가지는 심리적 요인이라고 해서 변화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구분하시고 당연히 크롬볼츠는 이렇게 변화 가능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즉 변화 가능한 부분, 학습 경험, 학과 전환과 진로 의사 결정이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오답의 케이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과 전환 등 진로 의사 결정과 관련된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거 엄청난 오답입니다. 이 오답도 대표적인 오답의 경우로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크롬볼츠 사회학습 이론의 영향 요인 이 네 가지요. 굉장히 시험 문제 빈출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정우성 같은 배우가 되고 싶으면 정우성 같은 유전자를 타고나야죠. 그거 없으면 정우성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환경 조건과 사건.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미국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그래서 나는 미국인으로서 성장했을 거예요. 영어를 배우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있는 어디 오지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원주민이 됐겠죠. 이게 바로 태어난 환경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 속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우연한 사건들, 즉 환경 조건과 우연한 사건들에 의해서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결정론적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바로 학습 경험, 뭘 배웠느냐, 어디서 배웠느냐, 무슨 학과를 공부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요. 네 번째가 바로 과제 접근 기술입니다. 이 과제 접근 기술에 관련해서 출제가 되는 실제 사례로 출제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가 뭐냐면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 선배한테 업무 이렇게 이 일은 이렇게 라고 업무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엑셀이라는 게 나왔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업무 방법을 바꿔야죠. 엑셀을 통해서 업무 수행 방법을 수정해서 더 낮게 대안을 형성하고 더 낮게 만들어야 되죠. 이게 바로 과제 접근 기술이 개선이 된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출제 실 사례가 뭐였냐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선생님이 불러주는 얘기 막 노트 기록만 잘해도 열심히 그대로 잘했어요. 이 상태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갔어요. 거기까지 성공했는데 대학을 딱 가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안 가르쳐주네. 그러면 학습 습관을 바꿔야죠. 학습 습관을 개선해야 되고요.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과제 접근 기술이 개선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바로 과제 접근 기술의 사례입니다. 요 첫 번째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요 네 가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크롬볼츠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우연적 사건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계획된 우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친구 따라서 친구 오디션을 하는 걸 내가 따라갔는데 우연히 나보러 하라고 해서 내가 한번 해봤다. 그래서 난 지금 되게 유명한 탤런트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이게 바로 우연입니다. 계획된 우연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가 라는 측면이고요.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자, 첫 번째 그런 우연적인 사건을 만나면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접근해봐라. 그리고 비관적이지 말고 낙관적으로 봐라.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인내심과 융통성을 가져라. 요 네 가지 굉장히 당연한 요인들이고요. 계획된 우연을 활용할 때 무슨 독립심 이런 거 필요 없겠죠. 요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까지만 기억하시면 직업상담사 1차에 나오는 크롬볼츠 사회학습 이론은 모두가 준비가 된 겁니다. 1번 다음의 내용을 주장한 학자는 특정한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은 단순한 선호나 선택의 기능이 아니고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복잡한 환경적 요인의 결과이다. 정답은요? 네, 크롬볼츠죠. 크롬볼츠의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복잡한 환경적 요인의 결과다. 특정한 직업을 갖게 되는 건 선호나 선택의 문제 혹은 노력의 부족이 아니고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복잡한 환경적 요인의 결과다라고 설파한 사람입니다. 2번 크롬볼츠 사회학습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4가지를 제시. 2번 강화 이론, 고전적 행동주의 이론,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 기원을 두고 있다. 3. 정보 결정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자기 관찰 일반화, 세계관 일반화를 형성한다. 4. 학과 전환 등 진로 의사결정과 관련된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틀린 건 정답은요? 네, 4번이죠. 크롬볼츠의 영향 요인은 모두 4가지가 있어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그 중에 앞에 2가지는 손을 못 대는 거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보냐면 뒤에 2가지, 즉 학습 경험과 과제 접근 기술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습 경험과 과제 접근 기술에 해당하는 학과 전환 문제나 진로 의사 결정 문제는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답이죠. 3번 진로 선택 학습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1.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이 진로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게 틀린 겁니다. 자, 정우성이 되고 싶으면 정우성이 유전자를 타고나야 돼요. 크롬볼츠는 아주 솔직하게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4가지 중에 첫 번째 얘기한 게 바로 유전적 요인과 경험이죠.
두 번째가 환경 조건과 사건이었고요. 세 번째가 학습 경험, 그 다음에 과제 접근 기술이었어요. 자, 두 번째, 진로 선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사건들이라고 했죠. 이게 어느 얘기냐면 어느 특정 환경 조건을 살면서 만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한 사건들이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크롬볼츠가 얘기한 거고요. 전체 인생에서 각 개인의 독특한 학습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 맞죠? 개인의 신념과 일반화는 사회학습 모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바로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틀린 겁니다. 4번 크럼볼트 사회학습 이론에서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이요. 유전적 요인,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환경 조건과 사건. 예, 정답은 모두 다죠. 유전적 요인,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환경 조건과 사건입니다. 5번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요. 1. 유전적, 2. 부모 특성, 3. 환경 조건과 사건, 4. 과제 접근 기술. 네, 정답은 바로 부모 특성이죠. 사회학습 이론에 영향 미치는 요인 4가지, 이거 문제 선택지만 조금 다르고요. 엄청나게 많이 반복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4가지 요인, 즉 유전적 요인, 환경 조건,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이거 다 모두 따로따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부모 특성, 이 부모 특성이요. 부모가 만들어낸 환경 조건은 맞지만 부모의 특성이 아니에요. 부모가 애를 케어하는 스타일이냐 방치하는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부모가 만들어낸 환경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는 정답이 2번이고요. 유사 문제에서 유전 조건, 환경 조건, 과제 조건, 인간관계가 아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아닌 것들을 골라내는 것보다는 이 4가지를 정확하게 외워서 워낙 많이 출제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외워서 아닌 것들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7번 사회학습 이론에 기반한 진로 발달 과정의 요인으로 다음 사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신입사원에 있는 직무 매뉴얼을 참고하여 업무 수행을 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통해 신입사원 때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승진하여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때는 기존의 업무 수행 방법을 변경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1. 유전적, 2. 직무 적성, 3. 학습 경험, 4. 과제 접근 기술. 네, 정답은 바로 과제 접근 기술이죠. 이 과제 접근 기술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그때그때마다 개발이 되고 개선되고 대안 형성이 돼야 되고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과제 접근 기술이고요. 지금 이 문제가 바로 과제 접근 기술의 사례 문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8번 다음은 진로 선택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진로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가. 고등학교 3학년인 A양은 가끔 수업 노트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비록 고등학교에서는 그녀가 좋은 성적을 받더라도 대학에서는 이런 방법이 실패하게 되어 그녀의 노트 기록 습관과 학습 습관을 수정할지도 모르겠다. 1. 유전적, 2. 환경 조건, 3. 학습 경험, 4. 과제 접근 기술. 정답은요? 네, 과제 접근 기술이죠. 과제 접근 기술은 꼭 과제나 업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공부 방법도 개선하고 대안을 형성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거, 이게 바로 과제 접근 기술이에요. 요 고등학교 3학년 A양 요 케이스가 바로 과제 접근의 사례 문제에 해당되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9번 크롬볼츠 사회학습 진로 이론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일들을 자신의 진로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 아닌 것. 호기심, 독립심, 낙관성, 위험 감수. 정답은요? 예, 독립심이죠. 어떤 사회 환경에 살든 항상 우연한 사건들을 만나는데 그 우연한 사건들을 통해서 새로운 진로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죠. 그럴 때 필요한 기술 4가지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삶의 태도 4가지입니다. 호기심, 낙관성, 위험감수, 인내심, 융통성. 거기에 독립심은 없죠. 크롬볼트 사회학습 이론 최종 요약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요. 개인적 선호나 노력이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회환경적 영향이 크다. 사회환경적 영향이 크다. 중요한 단어고요. 두 번째, 그 영향 요인 4가지가 있고요. 특별한 요인, 유전적이고요. 특별한 능력,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그때 만나는 우연적 사건, 그 다음 학습 경험, 과제 기술 경험 이렇게 네 가지를 요인으로 잡고 있고요. 크롬볼츠가 강조했던 건 변화 불가능한 요 두 가지 요인이 아니고 변화 가능한 학습 경험과 과제 기술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과 전환이나 진로 의사 결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거 무시했다? 그 오답이에요. 계획된 우연을 활용하는 삶의 태도 네 가지: 호기심, 낙관성, 위험 감수, 인내심, 융통성입니다. 상식적이죠. 이런 것들 만나면 호기심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융통적으로 성 있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 관련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